예, 매주 수요일에 만나보는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오늘도 박성배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그 사건, 첫 번째 사건 키워드 먼저 볼까요? 정치적 신념의 극단적 범행. 이건 오늘 오후에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그 수사 결과 관련 얘기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부산경찰청이 직접 이재명 대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범행 동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덧붙여졌는데 이 김 씨는 이 대표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총선에서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주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이른바 널리 알려진 변명문, 이 남기는 말에도 이 진술과 유사한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재반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의자의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에 의한 극단적 범행이라고 이 사건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 뭐 범행이 흉기로 이루어진 게 맞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오늘 경찰 브리핑을 보니까 흉기로 좌측 목 부위를 찔러서 살해하려 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네. 경찰은 확실하게 흉기로 그랬다는 걸로 결론을 낸 거죠. 흉기에 의한 1.4cm 가량의 자상 상해가 발생했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도 제시를 했는데 작년 4월에 인터넷을 통해서 등산용 칼을 구입해서 개조하기도 했고 이 대표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플래카드, 머리띠를 준비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김 씨가 작년 6월부터 5차례에 걸쳐서 이 대표 공식 일정에 따라다녔고 사전 답사까지 감행했는데 범행 기회를 엿보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기되는 의혹이 배우설이잖아요. 네. 그래서 야권 쪽에서는 피의자가 이재명 대표의 일정을 미리 알고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왔다 갔다 하고 이게 과연 조력자 없이 가능했겠느냐 하면서 계속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경찰의 브리핑 내용을 보니까 조력자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현재까지는 없다. 그렇습니다. 계속 이거는 알아본다는 겁니까? 이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도 경찰은 한정된 구속기간 내에 충분히 수사하지 못한 부분을 더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공동정범이나 배후에서 교사한 인물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계좌, 통화 내역, 행적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김 씨로부터 범행을 사전에 들어 알고 있고 범행 이후에 메모를 가족과 언론 매체에 전달하기로 약속한 이후에 실제 일부 행동이 옮기기도 했던 조력자 70대 남성을 방조범으로 검거했고 그 외 여타 공범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예. 두 번째 소식 키워드 보겠습니다. 앞으로 보신탕은 불법. 어제 개 식용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개고기를 먹으면 처벌받는 거죠? 일단 개의 식용 목적 사육 등 종식법 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해서도 안 되고 도살해서도 안 되고 판매해서도 안 됩니다. 처벌 규정도 따로 두고 있는데 이 식용 목적 도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식용 목적 사육 판매는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금지와 처벌 규정은 이 제정안 공포 후 3년 이후에나 시행됩니다. 유예 기간을 두고 있는데 일단 법률 개정이 아니라 제정에 해당하므로 국민에게 홍보할 필요도 있고 관련 자들에게 행동 변화를 유도할 만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미 뭐 주변에서 개고기 판매하는 식당들 많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제 보신탕, 그 영양탕이라는 그 메뉴 팔던 음식점들 아직 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3년 안에 다 이제 정리해야 되는 겁니까?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업하거나 폐업해야 합니다. 일단 기존 업주들은 시설의 명칭과 주소 등을 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개식용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이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이 2022년 2월 기준으로 1,156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육되는 개가 52만 마리를 넘어섭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고기를 파는 음식점도 전국에 1,666곳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모두 일정 유예 기간을 두고 폐업하거나 전업해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도 1,000곳이 넘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아직 그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이분들 그러면 생계를 잃게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지원책이 있나요? 이 특별법에는 이 업주들 지원 근거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특별법 원안에는 정당한 보상을 시행한다라고 기재해뒀다가 이 최종안에는 필요한 지원으로 그 문구를 수정했는데 예. 불법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한다고 읽힐 소지가 있다는 반론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지원 범위와 규모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도록 여지를 남겨두었는데 네. 이 정부는 일단 폐업 전업 비용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육견협회는 상당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손실 보상 명목으로 개 한 마리당 2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현재 사육되는 개가 52만 마리가 넘습니다. 예. 단순 계산해 보면 사육 농장에 대한 보상액만 5년간 1조 원대에 이르고 여기에 도축업자, 유통업자에 대한 보상액까지 포함한다면 그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 항목, 액수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라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개 식용 논란은 뭐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시작은 19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국회가 축산물 가공 처리법을 개정하면서 이 정부 차원에서 이 도살과 위생 점검을 하도록 했는데 개고기가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셈입니다. 당연히 동물단체와 국제 여론 반발에 부딪혔고 3년 뒤인 1978년 이 개고기를 축산물에서 제외하도록 법을 다시 개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식용 목적 개 농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축산법은 그대로 남겨두는데 우리나라에서 개고기는 완전한 합법도 아니고 완전한 불법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태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외국 동물 보호단체에서 압박을 가해오는데 한국 제품 불매 운동, 나아가 올림픽 보이콧까지도 거론합니다. 예. 그러자 서울시가 자체 고시를 통해서 개 식용 판매를 금지하는데 이때 보신탕 집들이 대도시 바깥으로 골목 뒤편으로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이 프랑스 여배우 브리지트 바르도가 예. 우리나라 라디오 생방송에서 이 개고기 식용 문제를 꺼내듭니다. 상당히 논쟁적인 언사를 구사하는데 당시 반박을 여러모로 제기받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지만 당시 바르도 배우가 한국인은 야만인이라고 발언해서 우리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그 사건 키워드 볼까요? 한강 시신 의문의 37분. 최근 한강변에서 흉기에 훼손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네. 이 과다 출혈로 사망한 걸로 지금 경찰이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사의 가능성이 작다 이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의아해하실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지난 6일 서울 광진구 올림픽대로 인근 한강에서 가슴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시신이 있었습니다. 네. 신원 확인 결과 30대 여성 A씨였는데 경찰이 행적을 확인해 봤더니 A씨가 당일 오후 1시경에 경기도 이천시의 자택에서 집을 나섭니다.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시작하는데 오후 7시 30분경 올림픽대교 인근 한강공원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7분 뒤에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이 37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 깜깜한 상황입니다. 이 경찰은 일단 타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A씨가 집을 나서서 한강공원에 들어서기까지 타인과 접촉한 사실이 없고 한강공원에 들어간 이후로도 현장을 드나든 사람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는 있습니다만 국과수가 감정한 결과 예. 1차 소견을 내놨습니다. 가슴 왼쪽 자창, 즉 날카로운 것에 찔려 생긴 상처에 의한 장기, 폐 과다 출혈이라는 것입니다. 예. 구체적인 감정 결과는 여러 화학 반응 결과를 지켜보아야 하므로 빠르면 다음 주, 늦으면 2, 3주 뒤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적인 극단적 선택 유형과 달라서 여러 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한강공원까지 갈 때 타인과 접촉한 흔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네네. 한강공원에 도착한 다음에 사망까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경찰 확인 결과는 그 현장에 드나든 사람이 없다는 것인데 예. 더 구체적인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이 여성이 이 모자 달린 티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었고 인근에는 외투, 휴대전화 등이 담긴 가방이 발견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가슴에 찔린 흉기의 종류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 흉기가 개인이 마련할 수 있는 흉기인지 마련할 수 있다면 구입하거나 마련한 정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강 내부에서 발견된 흉기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문 등이 남아있을지 의문이긴 합니다만 예. 지문이나 DNA를 발견해서 비교할 수 있는 대상, 단순한 가족 등 지인을 넘어선 유사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인물들과
이 흉기에 남겨진 지문 DNA를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 여성에게 주저흔이나 방어흔이 남아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예. 주저흔은 통상 극단적 선택을 할 때 남겨지게 되는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더라도 주저하기 마련입니다. 한 번에 감행하지 않다 보니 얕은 상처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 상처들을 주저흔이라고 합니다. 또 반면 타살을 하게 된 경우에는 방어흔이 남게 됩니다. 예. 흉기로 타살을 시도해 오는 사람이 있을 때 또 인간은 본능적으로 상당히 상처가 많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무작정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손에는 여러 형태의 상처가 남기 마련인데 이 예. 방어흔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있다면 예. 메모, 메시지, SNS도 확인해 봐야 할 뿐만 아니라 가족 등 주변 인물들에 대한 탐문 조사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으로 한강공원 내부에서 발견될 수 있는 흉기인지 여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즉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찔렸는지 여부도 그 가능성을 예. 열어두고 확인해 볼 대목입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경찰이 앞으로 확인해야 될 것들 상당히 그리고 많습니다. 찾아야 될 단서들이 예. 많은 것 같은데 네네. 벌써부터 뭐 타살 가능성은 작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좀 섣부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어떤 시신이 발견되게 되면 특히 강에서 발견된 시신의 경우에는 굳이 수사를 개시하지 않는 내사 종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사 종결을 할 때는 특히 시신이 발견된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부검을 실시하게 되는데 통상 검사 지휘를 받아 부검을 실시한 뒤에 내사로 종결하는 경우가 많지만 예. 여러모로 의문점이 제기되는 이상 이 사건은 단순 내사로 종결할 사안이 아니라 수사를 개시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여러 정황을 확인해 봐야 할 대목이 상당히 많고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갈래로 나누어서 여러 정황들을 확인해야 할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숨진 여성이 그 한강공원에 도착한 이후부터 그 상황이 깜깜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CCTV 같은 거에 찍힌 것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사망 직전 모습이 담긴 CCTV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데 올림픽대교에서 천호대교 사이 1.5km 한강공원 구간에서 산책로와 강가를 비추는 CCTV가 모두 12대입니다. 그런데 물가 쪽 산책길 약 700m 구간에는 그 구간을 비추는 CCTV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한강의 사건 사고를 예방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그동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난 2021년 4월에 한강공원 인근 강가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예. 이 손정민 씨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서울시가 기존 505대의 CCTV를 1,045대로 2배가량 늘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각지대가 남아 있었고 예. 사망 직전의 모습은 이 사건에서 CCTV에 포착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각지대가 아직 많고 예. 하다면 누군가 계획 범죄를 하겠다고 좀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여건 아닙니까? 이 A 씨와 원한 관계를 갖고 있었거나 금전 거래를 맺고 있던 인물이 있었고, 즉 타살을 감행할 만한 동기가 있는 인물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수사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치밀하게 사각지대를 노려서 범행을 감행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관련 수사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이 사건이 발생하자 CCTV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CCTV가 만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후 확인 외에도 예방 차원에서의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한강을 관리하는 한강사업본부가 스스로 순찰 인력을 늘리거나 민간 용역을 통해서 사전 예방 조치를 더 도모할 필요가 있고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한강 자체 설계를 바꾸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아예 진입을 금지하는 조치도 곳곳에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의 재구성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